아무리 들어도 SCHD만 있으면 노후 준비 끝? 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60세에 은퇴한 한 은행원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뭔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분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할 은퇴 준비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1. 은행원의 충격적인 깨달음. 60세에 은퇴한 김모 씨 가명은 평생 금융권에서 일하며 꼼꼼하게 저축하고 투자를 병행해 왔습니다. 내가 SCHD 하나만 챙기면 노후 준비는 문제 없겠지라는 단순한 믿음 아래 대부분의 자산을 SCHD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시장 변동성이었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들면서 SCHD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의존해야 했던 그에게 주가 하락과 배당금 축소는 큰 타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쌓아온 돈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보면서 이게 과연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분산 투자의 부재였습니다. 다른 자산군에 대한 준비 없이 오로지 SCHD에만 의존했던 탓에 경제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한 가지 투자 상품에만 의존하는 것은 마치 인생의 모든 무게를 한 곳에 실어놓은 듯한 불안정함을 동반합니다. 2. 은퇴 준비, 다양화의 필요성, 실제 사례 3가지. 사례 1. 김모 씨 은행원의 이야기. 앞서 언급한 김모 씨의 경우처럼 한 가지 상품에만 집중 투자한 결과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게 된 사례입니다. 은행원으로서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단일 투자 전략은 결국 그의 노후 생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투자라는 게 늘 예측 가능할 리 없다는 걸 은퇴하고 보니 너무 늦게 깨달았어라고 그는 후회를 토로합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리스크 분산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투자 상품 하나에만 기대지 말고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례 2. 이모 씨 공무원의 도전. 이모 씨 가명은 58세에 은퇴한 공무원으로 김모 씨와는 달리 은퇴 전부터 분산 투자에 힘썼습니다. SCHD도 투자 목록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국내외 주식, 채권, 그리고 일부 부동산 펀드에도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은퇴 후 이모 씨는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투자에 있어서 다양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몸소 느꼈어. 만약 SCHD에만 올인했다면 지금의 나는 훨씬 더 큰 고통 속에 있었을 거야. 라고 이모 씨는 말합니다. 이 사례는 분산 투자 전략이 왜 필수적인지를 보여주며 노후 준비에 있어 단일 투자 상품 의존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사례 3. 박모 씨, IT 직장인의 실패와 교훈. 박모 씨 가명은 55세의 IT 직장인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IT 업계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은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금융 공부를 열심히 하며 SCHD에 꾸준히 투자해왔지만 동시에 기술주와 스타트업 펀드에도 소폭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IT 업계의 급격한 변동과 기술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그리고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박모 씨는 나의 투자 전략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라고 후회했습니다. 결국 그의 노후 생활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사례는 특히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투자 전략은 언제나 시대와 상황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성공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3. 결론 은퇴 준비의 새로운 시각. 이처럼 60세에 은퇴한 은행원의 충격적인 사례와 두 다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투자 상품에만 의존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전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자산 배분과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그리고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입니다. 은퇴 준비를 하면서 흔히 듣는 이렇게만 하면 되라는 단순한 조언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만의 종합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따로 있겠지만 위 사례들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분산 투자는 리스크를 줄인다. 한 가지 투자 상품에 모든 자산을 맡기지 않고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했더라도 경제 상황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투자 전략을 점검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각 개인의 직업, 연령, 생활 방식, 그리고 목표에 따라 알맞은 투자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성공 사례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금융적인 준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안정, 건강관리, 그리고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 전략에만 치중하다 보면 진정한 행복과 안정을 놓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SCHD라는 하나의 투자 상품에만 의존했던 한 은퇴자의 충격적인 경험이 여러분에게 경종을 울렸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준비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과 끊임없는 학습, 그리고 유연한 대처가 함께해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작은 지침서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은퇴 준비의 현실적인 대책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뤄보려고 해요. 4. 현실적인 대책 재정뿐 아니라 삶 전체를 준비하자. 4.1. 금융투자 전략 재정비. 위의 사례들에서 보듯 한 가지 투자 상품에만 올인하는 것은 결국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구성.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해외 자산 등 여러 가지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원한다면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우량주와 함께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추가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해요. 정기적인 투자 점검. 시장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고 리밸런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투자에 대해 한번 제대로 공부했다고 생각했지만 매년 시장 변동에 따라 내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는 목소리처럼 말이죠. 4.2. 생활비와 의료비 대비. 은퇴 후에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고정된 수입으로 급증할 수 있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비상금 마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 갑작스런 의료비나 기타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건강관리 투자. 젊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과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 예방에 힘쓰면 은퇴 후에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등의 가입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4.3. 사회적 관계와 정신적 준비. 은퇴 후 삶은 단순히 재정적인 안정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정신적 건강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취미와 커뮤니티 참여. 은퇴 후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취미생활이나 지역 커뮤니티 혹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관리. 은퇴로 인한 정체감 상실이나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평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앞으로의 방향,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자. 은퇴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단순히 SCHD만 있으면 된다라는 식의 단순 투자 전략은 결코 맞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와의 상담. 자신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재무 설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앞으로의 투자 전략이나 은퇴 생활 비용, 세금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과 준비. 경제 상황이나 투자 전략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주변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의 전략을 계속해서 보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재정의.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와 직결됩니다. 가족, 친구, 사회와의 관계, 취미생활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마무리 현명한 준비가 가져다 주는 진정한 자유. 결국 은퇴는 인생의 한 단계일 뿐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은행원의 충격적인 사례와 다른 세 사람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가지 확실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준비와 다양한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인생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은퇴의 자유를 누리는 길이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준비를 제대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금융, 건강, 사회적 관계 등 모든 면에서 스스로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도전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은퇴 이후에도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만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미래를 설계해 나가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단돈 1억으로 월 200만 원? 은퇴 후 배당금만으로 편하게 사는 충격적 비결.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주식 배당금은 흥미로운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억 원으로 월 200만 원씩 받으며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실제로 가능할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자아냅니다. 오늘은 이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며 단순한 계산을 넘어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주식 배당의 매력과 현실. 우선 주식 배당금이란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높은 배당률을 제공하는 주식에 투자하면 일정한 수입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개념이 매력적인 이유는 매월 정기적인 소득을 통해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0년 전 1억 원의 자금을 모아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박 씨는 주요 에너지 회사와 통신사 주식에 집중하여 연 8%의 배당률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는 매년 약 8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으며 이를 월별로 계산하면 약 67만 원입니다. 처음에는 월 100만 원을 목표로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는 그의 말처럼 실제로 안정적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을 얻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배당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예기치 않은 배당 삭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월 200만 원을 위한 투자 전략. 그렇다면 월 200만 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높은 배당률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배당률은 종종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한편 다변화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 씨의 경우입니다. 그는 1억 원을 투자해 다양한 배당주와 리츠 REITs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이 씨는 금융, 유틸리티, 부동산 투자 신탁과 같은 분야에서 연평균 67%의 배당을 목표로 했고 매월 약 120만 원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비결은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특정 산업의 충격에도 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씨는 배당금만으로 은퇴 생활을 지속하려면 1억 원 이상의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전한 수익을 위해서는 배당률뿐만 아니라 배당 성장성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배당주 투자의 장단점. 장기적인 배당 수익률은 은퇴 후 재정적인 자유를 제공할 수 있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배당금은 세금이 부과되므로 순수입은 실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
배당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배당금을 주 수입원으로 삼으려다 2020년 팬데믹 때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투자한 에너지 관련 회사들이 배당을 대폭 삭감하면서 예상했던 월 150만 원의 수입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때 김 씨는 배당주만이 아니라 ETF 상장 지수펀드와 같은 다양한 수입원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배당금만으로는 완벽한 재정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회상하며 배당주 투자만으로 은퇴 후 전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성공적인 배당 투자 비결. 배당주 투자를 통해 월 200만 원의 수입을 목표로 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특정 기업에 집중하지 않고 금융, 통신, 유틸리티 등 다양한 업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 성장성 파악. 단순히 높은 배당률만이 아니라 회사의 배당 증가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 관리. 고배당주에만 집중할 경우 특정 상황에서 배당이 삭감될 수 있으므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배당금만으로 생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월 200만 원의 수입을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산과 철저한 투자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례에서 보듯이 장기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이 없다면 예상 외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분명 은퇴 후 재정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지만 성공은 철저한 계획과 지속적인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배당금만으로 은퇴 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단순한 투자 이상의 전략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전문적인 시각에서 주식 배당금을 통한 은퇴 준비의 현실과 실질적인 방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 단순한 계산의 함정. 많은 사람들이 배당주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예상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하고 연 6%의 배당을 받는다면 연 600만 원, 즉 월 50만 원의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은 보통 리스크가 크며 경기 침체나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배당금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예로 박 씨의 경우를 다시 언급하자면 그는 초기에 고배당률 주식만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회사의 실적 악화로 인해 배당금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월 예상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박 씨는 배당주 투자에서는 단순한 수익률 계산이 아닌 장기적인 안정성과 배당 지속 가능성을 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안정성을 위한 분산 투자. 배당주 투자를 통한 은퇴 생활의 성공은 안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배당률을 추구하는 동시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권장합니다. 다양한 산업군과 국가에 분산 투자하면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 에너지, 유틸리티 주식 등은 비교적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씨의 경우는 이러한 전략의 좋은 예입니다. 그는 1억 원을 투자해 배당주와 리츠 REITS를 결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단순히 높은 배당만을 추구했지만 다양한 산업에 분산 투자하면서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며 불안정한 시기에도 월 120만 원 정도의 꾸준한 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3.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기. 배당금에 의존하는 삶은 예상치 못한 경제 변화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나 기업의 경영 악화로 배당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당주에만 의존하지 않고 ETF나 다른 수익원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ETF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리스크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김 씨의 경험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배당주 투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ETF를 통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김 씨는 팬데믹 상황에서 배당주가 예상보다
저조한 성과를 냈지만 ETF가 포트폴리오의 완충 역할을 하면서 월 수입의 안정성을 보장해줬다고 회고했습니다. 4. 배당 성장주와의 균형.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배당 성장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높은 배당률이 매력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배당을 꾸준히 올리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이는 배당 수입을 점진적으로 늘리며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배당 성장주는 단순히 현재의 배당 수익률보다 미래의 배당 증가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일부 기업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으로 지급하면서도 남은 부분을 사업 확장과 성장에 재투자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면 초기에는 낮은 수익률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계획의 중요성. 배당금만으로 은퇴 생활을 유지하려면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권장합니다. 장기 투자 계획 수립. 단기적인 고배당 수익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수익 증가를 염두에 둔 투자가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 다양한 산업과 지역에 분산 투자해 외부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합니다. 자산의 유동성 관리. 필요시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도 함께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자금 필요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배당 성장주와 ETF 활용. 단순 배당주뿐만 아니라 배당 성장주와 ETF를 활용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1억 원이라는 자금으로 월 200만 원의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단순히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계획, 그리고 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구축하는 것은 그만큼 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당신을 위한 필수 자격증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새로운 직업이나 일을 고민하게 됩니다. 한때 직장에서 꾸준히 돈을 벌고 안정된 삶을 이어가던 시절이 이제는 지나가고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유지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죠. 이 시점에서 평생 직업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직업, 그리고 그를 뒷받침할 자격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격증은 단순히 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꾸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능력과 신뢰를 상징하며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죠. 여기서 그 자격증들 중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이러한 자격증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바리스타 자격증. 은퇴 후 소소한 수익과 즐거움을 동시에.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커피 산업은 꾸준히 성장 중이며 카페 창업이나 커피 관련 일을 통해 은퇴 후에도 소소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씨 65세는 은퇴 후 집 근처 소규모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활동하며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엔 단순히 취미로 시작했는데 소소한 수익까지 올리게 되니 즐겁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짧아서 부담도 없고 하루하루 보람차요라고 말합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은 단기간에 취득 가능하며 소규모 카페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특히 매력적입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느긋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죠. 김씨처럼 은퇴 후에도 커피를 즐기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바리스타 자격증은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도울 수 있습니다.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안정과 돈을 동시에 잡는 직업.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은 은퇴 후에도 평생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안전 관련 분야는 꾸준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소방시설 관리나 점검은 지속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5년 차인 박씨 62세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여러 건물의 소방안전 점검을 맡아 월 평균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안전한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매달 꾸준한 수입이 들어오니 마음이 편안하고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사는 1급, 2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꾸준한 실무 경험과 학습이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일단 취득하고 나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은퇴 후에도 쉽게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경제적 안정까지 얻을 수 있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은 은퇴 후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히 추천됩니다. 3. 드론 조종 자격증 신기술로 미래를 준비하는 직업. 은퇴 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드론 조종 자격증을 추천합니다. 드론 산업은 급격히 성장 중이며 드론 조종사는 농업, 촬영, 물류,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드론 조종 자격증은 비교적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으며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CO 18세는 은퇴 후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여 농업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업은 시간이 절약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렇게 신기술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뿌듯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드론 조종사는 은퇴 후에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직업군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드론 기술이 필요로 하며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드론 방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드론 조종 자격증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자격증 취득은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리스타, 소방시설관리사, 드론 조종 자격증은 모두 당신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각 자격증은 비교적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자격증을 찾고 그 자격증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자격증은 모두 다양한 산업에서 수요가 꾸준히 있는 분야이므로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여유와 삶의 만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곤 합니다. 직장 생활을 마친 뒤에는 경제적 활동이 끊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적절한 자격증 하나만 있다면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에서 왜 이러한 자격증들이 은퇴 후에도 필수적이고 어떻게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격증은 새로운 삶의 도구다.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단순히 자격을 증명하는 종이 한 장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자격증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자격증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열쇠이며 특히 은퇴 이후의 삶에서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은퇴를 하면 경제적 활동이 줄어들고 연금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자격증만 있으면 이 생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격증이 당신의 은퇴 후 삶을 바꿀 수 있을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1. 자격증은 유연성을 준다. 바리스타 자격증의 사례. 첫 번째로 살펴볼 자격증은 바리스타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흥미를 느낄 만한 선택지입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한 뒤 카페를 창업하거나 카페에서 근무할 수 있어 유연한 직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60세에 은퇴한 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직접 만들고
손님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박 씨는 하루 4시간 정도 일하면서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여유를 유지할 뿐 아니라 소소한 기쁨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예시입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은 비교적 취득하기 쉽고 커피에 대한 애정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 창업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할 기회도 많아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격증은 우리의 삶에 유연성을 더해주고 일과 즐거움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2. 안정성과 사회적 가치를 겸비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두 번째로 추천할 자격증은 소방시설관리사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안전과 관련된 직업으로 사회적 가치가 크고 수익성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 자격증은 중장년층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경력을 쌓고 나면 자격증을 바탕으로 건물 관리 업무를 맡아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퇴한 이후 이 자격증을 취득한 김 씨는 대형 건물의 소방시설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소방시설 관리 업무는 은퇴 후에도 매우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일하는 시간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자격증은 공부할 것이 많고 시험이 까다롭지만 한번 취득하면 평생 직업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안전 관련 직종은 경제 불황에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원한다면 꼭 도전해 볼 만한 자격증입니다. 3. 기술과 미래를 동시에 잡는 드론 조종 자격증. 마지막으로 소개할 자격증은 드론 조종 자격증입니다. 드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로 농업, 촬영,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방제 작업이 매우 각광받고 있으며 이는 은퇴 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은퇴한 지 3년 된 이 씨는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해 현재 농업 분야에서 드론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드론 방제 작업은 일의 강도가 크지 않고 고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은퇴 후 일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이 씨는 드론을 이용한 방제 작업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드론 조종 자격증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직업으로서 은퇴 후에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도 매우 큽니다. 평생 직업 자격증의 중요성. 이제 우리는 은퇴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자격증은 각각의 특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일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리며 작은 규모의 카페 창업이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할 수 있는 유연한 직업.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직업. 드론 조종 자격증 신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직업. 이 자격증들은 모두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격증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와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지금 바로 자격증 취득을 고려해 보세요. 자격증은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열쇠이며 놓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자격증에 도전해 보세요.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젠 돈 걱정 없이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 말이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정작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보면 생각보다 돈이 아닌 감정이 더 무섭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생활비는 줄였는데 부부 사이 갈등은 왜 늘어났을까요? 이 글은 은퇴 준비 또는 은퇴 후 삶을 맞이한 부부들이 현실적으로 마주치는 갈등의 뿌리,
그리고 한 달 180만 원으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오해와 오차를 이야기합니다. 1. 은퇴 후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여유. 50대 중반에 이정훈 씨가 겪는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조기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엔 적지 않은 퇴직금과 자녀 교육이 끝났다는 안도감도 있었죠. 아내와 둘이 살면서 생활비 18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식비,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까지 나름 알뜰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이 정도면 충분히 사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경제적 불안보다 감정적 단절이 더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소비 하나에도 눈치를 봐야 하고 외식 한번 하자고 말 꺼내면 요즘 같은 때 무슨 외식이냐며 되려 핀잔을 듣습니다. 부부 사이의 말수는 점점 줄어들고 대화는 잔소리나 지적이 됐죠. 경제적 계획이 완벽했지만 정작 감정적 연결은 사라졌던 겁니다. 2. 돈 아끼기 위해 서로를 감시하게 되는 역설. 은퇴 후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 중인 김성진 59세 부부의 경우는 더 극단적입니다. 생활비는 15만 170만 원 선으로 관리하고 있고 둘 다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건 서로를 지나치게 감시한다는 점입니다. 아내가 장을 보고 오면 무슨 걸 그렇게 많이 샀냐고 남편은 눈치를 줍니다. 남편이 혼자 커피 한 잔 사 마시면 아내는 그럴 거면 내가 아끼는 의미가 뭐냐고 얘기합니다. 서로를 위한 절약이 아니라 서로를 통제하는 방식의 절약이 되면서 결국 부부간의 신뢰가 사라지게 됩니다. 생활비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로 감정이 상처받는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3. 여유가 없으면 대화도 없이 오해만 커지는 법. 조민정 55세 씨는 남편과 함께 매달 180만 원으로 생활 중입니다. 전세 보증금, 이자와 소소한 알바비로 충당하며 나름 만족하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가 결혼 준비를 하며 갑자기 손을 벌렸고 그때부터 부부간의 스트레스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그건 내가 먼저 말했잖아. 나 혼자만 부담하게 하지 마. 평소엔 숨기고 살던 불만이 돈 앞에서 전부 드러난 겁니다. 생활비 문제 하나에도 그동안 쌓인 감정이 터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여유가 사라집니다. 결국 경제적인 문제는 트리거였고 그 안에 있던 감정은 이미 골마 있었던 거죠. 4. 18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부부들의 특징. 그렇다면 같은 금액으로도 갈등 없이 잘 지내는 부부들은 뭐가 다를까요? 대화를 자주 나누는 부부, 매달 지출 결산을 함께하며 어느 부분에서 아꼈는지 칭찬을 먼저 합니다. 각자 자유 지출 항목을 정해둔 부부, 10만 원씩 내 맘대로 쓰는 용돈을 서로 인정합니다. 서로 감정적 지지자가 되는 부부, 오늘 커피 사 마셨지? 가 아니라 잘 다녀왔어? 가 먼저 나옵니다. 즉, 생활비의 액수보다 중요한 건 생활 방식의 합의입니다. 5. 결론 은퇴 후엔 가계부보다 감정 장부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싸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상해서 돈 문제도 싸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매달 180만 원이면 사실 단둘이 살기엔 부족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 180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그 돈을 쓰는 과정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외식 한 번의 허락이 필요한 관계. 전기요금의 잔소리부터 나오는 대화. 커피 한 잔도 말없이 마시면 다툼이 되는 상황. 이런 일상 속 갈등은 결국 돈이 아닌 존중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진짜 절약이란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다툼을 줄이는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삶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부부 생활은 가계부 중심인가요? 아니면 관계 중심인가요? 퇴직 후 남은 인생을 돈 없이도 웃을 수 있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감정의 적금을 쌓아야 할 때입니다. 은퇴 후 부부의 갈등, 생활비 때문일까? 감정 관리의 중요성. 서론 은퇴 이후 가계 예상과 갈등의 역설. 은퇴를 맞이한 많은 부부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서적 갈등을 경험합니다. 특히 한 달 180만 원 수준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
경제적 제약이 정서적 불안을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부부간의 갈등 빈도 또한 증가합니다. 그러나 전문가 시각에서 바라보면 생활비 자체가 갈등의 직접적 원인이기보다는 그 돈을 둘러싼 인식 차이와 의사소통 방식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180만 원 수준의 월 지출 구조 분석. 한 달 180만 원의 생활비는 2인 가구 기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분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목 평균 비용. 식비 4,060만 원, 공과 금 관리비 20만 원, 통신비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보험료 20만 원, 의료비천 20만 원, 여가문화 10만 원 이하, 기타 잡비천 20만 원, 총계 약 180만 원. 이와 같이 생존에는 무리가 없는 구조지만 여유 자금과 예측 불가능한 지출의 자녀 요청, 긴급 의료비 등에 취약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안이 갈등으로 전이되기 시작합니다. 2. 부부 갈등의 실질적 원인 분석. 은퇴 이후 부부 간 다툼의 핵심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비 기준의 차이. 남편은 퇴직했으니 아껴야 한다고 보고 아내는 이젠 나도 조금은 누리고 싶다고 느낍니다. 자잘한 소비 커피, 화장품, 택시 등에 대한 허용 기준의 차이가 불신과 감정적 거리로 이어집니다. 재정 권한의 불균형.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계부를 통제하는 경우 감정적 불평등감이 누적됩니다. 공동 결정이 아닌 통제로 느껴지는 순간 신뢰는 무너지고 방어적인 태도가 강화됩니다. 감정 표현의 부족. 생활비에 집중하다 보면 감정 교류는 줄어들고 사는데 급급한 부부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말수가 줄고 갈등이 생겼을 때에도 건설적인 해결 대신 회피하거나 과잉 반응하게 됩니다. 3. 실제 사례 3가지. 사례 계획대로 아껴도 왜 싸우죠? 공기업 퇴직자 부부. 퇴직금과 연금으로 한 달 180만 원 예산을 짠 부부. 계획적 지출은 성공했지만 작은 소비에도 서로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감정적 여유 부족. 해결 실마리 매주 30분 가계 회의를 통해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는 대화 구조 마련. 사례 10년째 아껴도 늘 불안해요. 경비 근무 중인 부부. 알바와 임대 수익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남편이 커피 하나 사 마신 것에도 아내가 불쾌함을 표현했습니다. 문제 절약이 감시가 되어버림. 해결 실마리 자유지출 항목에 개인 용돈 각 10만 원 설정으로 스트레스 분산. 사례 애 하나 결혼시키다 터졌어요. 예비 시부모 부부. 자녀 결혼 비용을 두고 의견 충돌 발생. 평소 쌓였던 경제적 감정이 전면화되며 거의 별거 상태로까지 악화됨. 문제 일상적 감정 누적 큰 사건의 촉발. 해결 실마리 부부 상담 참여. 외부 중재자의 개입 통한 소통 복원. 4. 전문가가 제안하는 실질적 해법. 1. 생활비 구조 공동 작성과 공동 관리. 가계부를 함께 쓰고 매월 초 회의를 통해 지출 계획을 공유하세요. 나의 돈이 아닌 우리의 돈이라는 인식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감정 비용을 위한 여유 항목 확보.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비용 항목을 부부 각자에게 510만 원씩 배정합니다. 이 작은 자율권이 관계의 존중 신호로 작용하며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감정 관리 시간 확보. 매주 한 번씩은 가계와 상관없는 일상 대화의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활의 불안 요소에 대해 서로 표현하고 경청하는 비판 없는 대화 구조가 필요합니다. 결론 돈보다 중요한 건 감정의 투자. 한 달 180만 원. 숫자만 보면 절약만 하면 충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 숫자를 둘러싼 심리적, 감정적 요소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의 부부 생활은 단지 지출 줄이기가 아니라 심리적 여유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